강의는 바로 그냥 녹화를 해서 어, 수업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중에 못 따라오신 거나 이런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녹화해서 유튜브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는 이제 저희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따로 녹화를 해준 파일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것도 처음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할 때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마이크 음질이.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저번 시간에 그렇게 뒷부분 가서 마이크 음질이 다들 많이 안 좋으셨나요? 아, 뒷부분은 안 들리셨으면은 근데 주된 개념 설명이 뒷부분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뒷부분 이해가 조금 힘들었겠네요. 그건 또 아닌 걸로.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들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럼 데이터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음, 좀 볼게요. 자, 먼저 그래스호퍼에서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 SDL로 선을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켜놓고 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방향을 지금 이거는 탑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뷰 하고 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는 뷰로 볼 수 있고 잠시만요. 아, 뭘 쓰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만든 거는 이렇게 construct 포인트랑 line SDL, Y 컴포넌트 3개 만들었고 이거 탑 뷰로 보는 거는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탑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해서 키우셨다 하면은 여기 오른쪽 화살표에서 셋 뷰 하고 탑을 눌러주시면은 그 모델링이 위에서 보는 뷰에서 XY 평면을 보게 되는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뷰를 설정을 해주고 라인 SDL 하고 어, 컨스트럭트 포인트로 원점을 시작점으로 잡고 Y 방향으로 선을 50 정도로 50 너무 짧네요. 한 200. 그레이드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한 200 정도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를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X에 100 정도를 넣어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행한 선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각각 divide curve에서 divide curve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divide curve라는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넣어주고 복사해서 아래 선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커브가 어,
선을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divide curve 이거고 또 하나는 divide length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넣어주게 되면은 하는데 얘는 카운트라고 써져 있죠. 개수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선을 10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값이 10으로 입력이 돼 있어 10등분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숫자를 바꿔주면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만큼 어, 만약에 5로 했다 그럼 5등분 다섯 개 선이 5개로 나뉘어 있죠. 분되는 건데 선을 딱 나눠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구분된 그렇게 선을 5개로 나눌 수 있는 점들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고 밑에 디바이드 랭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길이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을 입력을 하면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10으로 끝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조금 큰 숫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길이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헷갈리니까 두 개를 같이 쓰면은 근데 둘 다 똑같은 기능인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숫자로 하고 하나는 길이로 하고 헷갈리니까 위에 거를 꺼볼게요. 위에 거를 끄고 밑에 거만 하면은 자, 사이가 조금 보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끝까지 충족이 안 되면은 끝점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시작점부터 저희가 이 커브를 그릴 때 시작을 원점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끝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부분이 이 윗부분이니까 시작점부터 해서 점 하나를 만들고 길이마다 점을 끊어주는 컴포넌트인데 이 친구는 딱 밑에 거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원점과 끝점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네, 선을 나누는 점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1개의 점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여기도 11개의 점이 만들어졌는데 간격이 이 친구가 조금씩 더 짧죠.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있어요. 얘를 좀 늘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다섯 그러니까 총 점을 6개를 만들고 하나는 10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라인 명령어 있죠. 라인 컴포넌트 점과 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컴포넌트였어요. 저희 써봤죠. 자 여기에 스타트 포인트에 왼쪽에 있는 커브에 나온 점들 그리고 엔드 포인트에 오른쪽에 있는 선들에서 나온 점들을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선들이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죠. 하나씩 1대1로 대응을 하다가 마지막에서는 더 이상 점이 대응할 점이 없으니까 마지막 점에 모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패널을 만드는 방법 알죠? 저희 패널에 숫자를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를 하고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쌍따옴표만 입력을 하면은 그 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넣어 볼게요. 넣었더니 점들의 좌표값이 나와요. 자, 이게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그래스호퍼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얘들은 데이터를 0부터 세요, 숫자를. 그래서 6개의 점이 있죠. 여기서 얘를 5개로 끊었으니까 이 선을 5개로 끊었으니까 점은 6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6개의 점을 0, 1, 2, 3, 4, 5 이렇게 0부터 셉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이고 마지막이 5인데 이 순서 번호표를 인덱스라고 해요. 과제를 하신 분 중에 컬 인덱스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택된 번호의 애를 지워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컬 인덱스. 컬 인덱스를 하면은 이렇게 번호표 쭈루룩 있고 오른쪽에 X가 쳐져 있어요. 그 친구를 지워준다는 건데 포인트 리스트를 넣고 리스트에 이 포인트를 넣고 인디시스에 3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패널을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고 하나의 이퀄 인덱스 결과값을 넣어주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0, 40, 40 단위로 늘어나는데 120이 없죠. 120은 세 번째 인덱스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덱스가 빠진 거고 자, 컬 인덱스랑 반대로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도 있어요. 리스트 아이템은 똑같이 3을 넣고 리스트에 포인트를 주면은 자, 얘도 패널을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은 자, 이 친구는 이 3번 인덱스의 점만 뽑아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0, 1, 2, 3 세 번째 세 번째 점만 표시가 되고 얘만 따로 뽑아서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스타트 포인트에 넣게 되면은 자,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이 점으로 몰렸죠. 세 번째 점으로 몰렸고 만약에 컬 인덱스를 넣게 되면은 세 번째 저희가 컬한 이 걸러낸 세 번째 점을 빼고 나머지 아까처럼 하나씩 대응하고 마지막 데이터에 올리게 됩니다. 어, 그래스호퍼를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에러가 뜨거나 그러는데 그런 문제의 한 95% 정도는 이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뭐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몰라도 뭐 그냥 대충 써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크게 문제는 나지 않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그래프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위에 리스트 인덱스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컴포넌트를 지우고 라인에 이렇게 두 개의 선에서 나온 점들을 스타트랑 엔드에 각각 넣어주고 여기 스타트 포인트 있죠. 라인의 왼쪽에 입력 파라미터 부분에 스타트 포인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해요. 우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뜨죠. 거기서 자, 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클릭을 하면은 제 화면에선 잘 안 보이는데 선이 지금 한 4개 정도가 그어서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메뉴가. 저희는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녀석들을 조금 볼 건데 지금 오늘은 플래튼이랑 그래프트를 먼저 볼게요. 이 친구들 플래튼이랑 그래프트를 하는 방법은 여기 우클릭을 해서 해도 되지만 파라미터가 있어요. set
왼 위쪽 컴포넌트 메뉴에서 세 번째 탭 셋을 보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트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트를 해볼게요. 그래프트를 가져와요. 클릭을 하고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은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셨으면은 이 디바이드 커브에 있던 포인트를 트리 왼쪽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출력 파라미터 부분을 라인에 넣어줍니다. 스타트 포인트에. 자, 선들이 현란해졌죠. 라인 오면서 선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먼저 그래스호퍼 화면에서는 제일 먼저 보이는 차이가 선이에요. 와이어. 와이어가 원래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그래프트 트리라는 컴포넌트를 통과하더니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디바이드 커브랑 그래프트 트리를 지나는 선들이 세 가지 종류가 돼서 보이는데, 단선, 복선, 그리고 점선이에요. 와이어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패널, 디바이드 커브에서 뽑았던 패널을 라인 SDL 라인에 넣어 볼게요. 친구는 어 여기 위에 중괄호로 0이 돼 있고 그 아래에 이 친구들을 아이템이라 그래요. 다들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이템을 아실 텐데 아이템이 한 개가 있고 디바이드 커브의 패널을 연결해 보면 아이템이 6개가 있죠. 자, 여기서 아이템이 2개 이상이 되면은 6개가 된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 복선이 된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실 텐데, 그럼 이번엔 그래프 트리에서 패널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가 다 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 오른쪽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늘어났죠. 원래는 위에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만 있고 그 밑으로 아이템이 쭈루룩 있었는데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늘어났어요. 0, 1, 2, 3, 4, 5 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어,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얘를 폴더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다룰 때 내 컴퓨터에서 C에서 뭐 프로그램 파일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들도 폴더를 열고 들어가서 하나의 그 안에 파일이 있는 거예요. 뭐 사진 파일이라든가 뭐 음악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들이 폴더 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폴더 안에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래스호퍼에서는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브랜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브랜치에 열매가 매달린 것처럼 아이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 이 그래프 트리를 가져올 때 여기 보시면은 트리라고 돼 있죠, 이름이. 여러분들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여러분들 그래스호퍼 화면에서 이 그래프트 트리를 갖고 왔던 파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트리라고 돼 있고 이 그래프트 트리 이름 자체도 지금 다 여기 트리라고 돼 있죠. 이 데이터들을 트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트리가 있고 거기에 브랜치, 가지가 나 있어서 이 친구들이 각각 하나의 아이템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습을 통해서 이런 이론들을 배우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론 설명을 먼저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트 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는 디바이드 커브에서 바로 그냥 라인 스타트 포인트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대응했는데 그래프트 트리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점들이 서로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미리 보기를 끄고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서 출발한 점은 오른쪽에 모든 점들을 가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오른쪽에서도 모든 점들에 지금 다 선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디바이드 커브에 연결된 넘버 슬라이더 디바이드 커브의 카운트를 늘려주게 되면은 점도 늘어나고 선도 따라서 같이 늘어나고 오른쪽에 아이템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브랜치는 어, 한 아이템이 반대편의 모든 아이템에 다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것도 한번 그래프트 트리를 해볼게요. 그래프트 트리로 불러오고 아래쪽에 디바이드 커브의 그래프트 트리를 엔드 포인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패널을 연결을 해보면은 10개의 브랜치가 만들어졌고 각각 하나씩의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자, 비교를 위해서 라인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그래프트 되지 않은 점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두 개가 똑같죠? 그래프트 브랜치도 아이템처럼 브랜치끼리 맞붙게 되면은 아이템처럼 동일하게 브랜치 하나씩 연결되고 어, 브랜치가 모자라면은 마지막 브랜치를 계속 가져다 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플랫는 뭐냐? 아래쪽에 이것들을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삭제를 하는 거죠. 이것들 다 지워주고 라인도 지워주고 디바이드 커브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디바이드 커브로 나눠준 것까지만 남겨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라인 SDL을 뽑아서 이 점들에서 출발을 시킬게요. 이번에는 X 방향으로 100 뽑았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다시 나눠줍니다. 디바이드 커브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한 4개 정도로 해볼게요. 하는데 4등분을 하고 나누게 되면은 패널을 만들게 되면은 4개의 브랜치에서 각각 지금 이걸 8개의 브랜치가 있어요. 왜냐면 얘를 7등분을 했으니까 시작점이 8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을 나눠주니까 이 선들이 각각 하나의 브랜치가 돼서 점들이 다 아이템이 돼서 그 브랜치에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플래튼 트리를 하게 되면은 패널을 갖다 붙여볼게요. 자, 브랜치가 하나로 통합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트는
브랜 아이템들을 다 하나의 브랜치씩을 만들어서 하나씩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마다 하나씩 아이템을 다 나눠서 넣어주는 거고, 플래트는 모든 아이템들을 하나의 가지로 합쳐서 하나의 가지에 다 매달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를 하면서 데이터를 다루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기능은 좀 전에 배웠던 그래프트랑, 네, 이 지금 배우고 있는 플래튼 기능이에요. 저번에 이번 과제에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플래튼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어, 바운더리 서페이스였죠.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예시로 들은 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엣지에 우클릭을 해서 플래튼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겉에 있는 서페이스랑 안에 있는 그 동그란 형태들 두 가지를 와이어를 받고 있었는데, 걔네를 하나로 합쳐줘야지 하나의 가지로 들어가서 얘가 서페이스를 정상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아, 이걸 왜 써야 하냐? 자, 보면은 파일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이게 오늘 올라간 정답 파일인데, 지금 마이크 잡음 많이 생기죠? 아, 안 생기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여기서 플래트를 줬어요. 플래트를 꺼볼게요. 플래트를 끄면은 이렇게 되고, 패널을 만들어 보면은 지금 얘는 다 지금 그래프트가 돼 있어요. 그래프트가 돼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아, 점들이 지금 다 합쳐져서 하나의 선이 돼서 그냥 그래프트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각각의 브런치가 있고 아이템들이 있고, 여기 이 안에 만든 형태들이 각각 브랜치 아이템으로 매달려 있고, 친구는 그냥 하나의 브랜치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 거죠. 자, 브랜치가 전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입력 파라미터가 있고 거기에 몰아서 받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운더리 서페이스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엣지스를 받으면 걔네를 바탕으로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외곽선들을 이렇게 얘네들을 받으면은 그 안에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브랜치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브랜치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205개의 서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건데, 저희는 얘를 외곽으로 하고 얘네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는 하나의 서페이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얘를 플래튼을 해서 브랜치를 하나로 합쳐주고, 그렇게 연산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겉에 외곽 테두리와 안쪽에 있는 선들은 또 구멍을 뚫어야 될 것들로 인식을 해서 서페이스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는 대부분 데이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매지간하면 매번 막히실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신 것 같고, 얘는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게 왜 그냥 플랫튼이 뭔가, 그래프트가 뭔가, 그리고 데이터가 뭔가, 를 간단히 이해를 해봤는데, 그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시리즈가 뭐냐? 설명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시리즈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거기에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스호퍼에서 시리즈라는 컴포넌트를 다들 만드셨죠? 만드시게 되면은 설명에 create a series of number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연속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왼쪽 입력 파라미터 부분에 start, step, 그리고 count라는 세 개의 입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게 숫자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한 0부터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고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은 넘버 슬라이더가 나오는데 만약에 범위를 입력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숫자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넘버 슬라이더의 끝 단위는 10의 단위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1부터 1, 10, 100, 1000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내가 한 0부터 20까지의 범위를 갖는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 시작자 0 그리고 점점 그리고 끝 숫자 20 하면은 0부터 2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0부터 20까지만 숫자가 움직이죠.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데이터 같은 걸 다루는데 뭐 인덱스 같은 걸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한 12개, 12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면은 이 넘버 슬라이더가 너무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2개니까 인덱스는 0부터 10일까지 있겠죠. 10일. 그러면은 0부터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넣어줄 수 있다. 이럴 때 많이 쓰니까 읽으시면 되고 그럼 시작을 0으로 받고 그러면은 얼마씩 숫자가 얼만큼씩 커질 건가 한 4씩 커지게 해볼게요. 그리고 개수는 20개. 아, 10개만 10개만 하고 그러면은 패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0부터 4씩 늘어서 인덱스 9까지 9번까지 총 10개의 아이템이 만들어졌죠.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는 construct 포인트 익숙하죠. construct 포인트에 다시 탑뷰로 돌아가서 y 값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 점들이 생겼어요. 패널을 보면은 점이 이렇게 y가 4씩 늘어서 점이 생겼죠. 근데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20으로 바꿔볼게요. 스텝을 20으로 바꿔서 10개의 점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써요.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 뭐 무브가 있잖아요. 이 점들을 하나씩 움직이는데 이거 연결을 끊고 잠깐 이 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래스호퍼에는 카피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무브로 카피를 대신하는데 그걸 할 때 어, 얘를 x 방향으로 한 30만큼 옮긴다. 30만큼 옮긴다. 근데 얘를 무한 반복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세 개를 해야겠죠. 접사를 이렇게 접사를 막 해가지고 얘네를 다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반복 작업은 그래스호퍼를 하면서 정말 그래스호퍼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럴 때 시리즈를 쓰면은 복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리즈는 보통 어, 무브나 좀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낼 때 쓰이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일단 construct 포인트에 y에
시리즈를 넣어주고, 아, 얘네들을 move. 뭐 아까 했던 거랑 뭐 똑같은 건데 다시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move를 x로 얼만큼, 얘도 시리즈를 만드는데 얘가 스타트에 0이 들어가면 스타트는 기본값으로 0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스텝을 한 10으로 하고 카운트는 7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넣게 되면은, 자, 얘도 지금 패널을 뽑아 보면은 들어오는 x랑 y가 있는데, x랑 포인트랑 이 x 벡터가 있는데, 보시면 데이터가 얘가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그냥 마지막 x로 60까지만 옮겨라 라는 거를 반복을 하고 있죠. 나머지 7부터 9까지는. 그러면은 만약에 다 하고 싶으면 개수를 얘도 10까지 늘려줘야겠죠. 아니면은 얘를 너무 범위가 크니까 7로 다시 만들어서 7까지 해주면은 각각 하나씩 대응을 해서 옮겨지겠죠. 근데 여기에 그래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구분이 안 가니까 하나를 해볼게요. 컴포넌트 하나를 써볼게요. 포인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포인트 리스트를 포인트 리스트가 뭐냐면은 포인트의 번호를 매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넣고 사이즈를 10 정도 그러면 잘 보이죠? 큰가? 7, 8 이렇게 하면 번호가 매겨졌고, 얘를 그래프트 된 포인트들을 여기 포인트 리스트에 넣어주게 되면 0으로 바뀌었죠? 숫자가 원래는 0부터 6까지 7개가 있었는데 그래프트를 해주니까 다 0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그래서 그 인덱스 넘버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인트의 인덱스 넘버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move 그래프트된 포인트를 무브를 시켰죠. 그 무브 시킨 포인트들을 뽑아주면은, 자, 이렇게 각각 어, 인덱스 넘버가 따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패널로 보게 되면은 멸치가 나뉘죠. 근데 매번 이렇게 데이터의 정보를 패널로 확인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템이 아마 20몇 개씩 되고 브랜치가 또 나눠진다. 그러면은 패널이 되게 길어야겠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검색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하고 파람 뷰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친구는 여기 이 위치에 있고 보이죠? 친구를 넣고 이 무브 친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넣게 되면은 정보가 나오죠. 데이터 with 7 branches에서 7개의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브랜치 이름들이 있고 오른쪽에 아이템이 몇 개씩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 파란 뷰어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미지로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스호퍼는 데이터를 트리로 규정을 해서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트리를 이렇게 조금 직관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00부터 006까지 6개의 브랜치가 있고 각각 7개씩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트 되기 전에 넣어보면은 아직 하나만 있죠. 브랜치가.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걸 해볼 건데 플립 매트릭스. 플립 매트릭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를 이 무브된 지오메트리를 플립 매트릭스 데이터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나온 데이터를 포인트 리스트에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방향이 바뀌었죠. 처음 무브된 거를 넣었을 때는 가로 방향으로 0, 1, 2, 3, 4, 5, 6이 커졌는데 플립 매트릭스를 해주니까 세로 방향으로 0, 1, 2, 3, 4, 5, 6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뷰어로 보면은 똑같은데 지금은 개수가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유닛 X로 들어가는 시리즈를 카운트를 한 4개까지 해볼게요. 4개까지 해보면은 차이가 조금 보일 거예요. 자, 패널을 2개를 만들어서 무브에서 하나를 넣어주고 플립 매트릭스에서 하나를 넣어줄게요. 파란 뷰어도 플립 매트릭스에서 하나를 넣어주고 무브에서 하나를 넣어줄게요. 그 브랜치 개수가 다르죠. 그리고 아이템 개수랑 브랜치 개수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템이 브랜치가 4개고 아이템이 6개씩인데 위에서는 브랜치가 6개고 아이템이 4개씩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플립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브랜치의 정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저도 근데 플립 매트릭스는 배우기만 했지 아직 써본 적은 없고 때가 있겠죠. 이 기능이 있더라.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먼저 인터폴레이트. 인터폴레이트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좀 시리즈로 만들었던 포인트들을 이 친구들 있죠. 맨 처음에 만들었던 포인트 얘들을 버티시스에 넣어줄게요. 인터폴레이트는 점들을 잇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또 넙스랑 인터폴레이트가 다른 기능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냥 찾아보면 뭔 차이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인터폴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은 써볼게요. 그래서 선을 그어줘요.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다 연결을 해줘요. 처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죠. 얘는 잠깐 꺼주고 그리고 이 무브된 선들을 몇 개만 지워볼게요. 아까 컬 인덱스 배웠죠. 컬 인덱스로 얘도 지우는데 만약에 여기서 컬 인덱스를 하면은 0, 영문지 인덱스를 지워준다. 그러면은 앞에 걸 다 끄고 프리뷰를 끄고 마지막 것만 보이게 하면은 이걸 다시 봐야겠구나. 0, 1, 2, 3에서 0만 빠지고 나머지 오른쪽 3개만 점이 살아남았죠. 근데 저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아래쪽 얘네를 전부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트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프트를 해주면 안 되고 컬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은 어
맨 처음에 0번이 사라지고 그 위로 6개만 남았어요. 근데 얘네를 몇 개를 없애주고 싶으니까 얘도 시리즈를 써줘요. 0에서 시작해서 스텝은 1, 한 개씩 늘어나는데 끊어주고 한 개씩 늘어나는데 한 3개 정도 눌러볼게요. 그래서 인디시스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살아남았죠. 아, 무브도 이구나. 저희 무브도 빼주고 컬 인덱스에 컨스트럭트 포인트인 걸 바로 넣어줄게요. 아, 인터폴레이트 뭐냐 이거? 잠시만요. 아, 자, 다시 해볼게요. 일단 지워주고 컨트롤 포인트에 인터폴레이트까지는 왔죠. 이걸 따로 빼고 얘는 이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컨스트럭트 포인트에서 컬 인덱스 컬 인덱스를 해서 시리즈를 넣어주고 시리즈를 넣어주는데 스텝은 1, 카운트는 셋으로 걸러줍니다. 컨스트럭트 포인트 미리부 꺼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 친구들을 그래프트에서 무브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무브는 아까 밑에 만들어뒀던 거 하면은 여기서 4개씩 복사가 됐죠. 친구도 interpolate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데이터 트리인데 지금은 브랜치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트리가 있고 거기서 브랜치를 4개를 만든 거고 여기에 아이템을 매달아 볼게요. 어 서클 원을 그려볼 건데 원에 플레인이 필요하죠. XY 플레인을 만들어 줍니다. 좀 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다시 짚어보면은 처음에 인터폴레이트까지 했는데 인터폴레이트는 위로 빼두고 아까 끈 게 뭐죠? 제가 뭘 껐죠? 점 없어지는 거. 컨스트럭트 포인트는 컨스트럭트 포인트로 지금 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냈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다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밑에 몇 개를 빼놓고 밑에 3개를 빼놓고 위에만 선을 그리고 싶어서 컬 인덱스로 얘도 시리즈를 줬어요. 0부터 시작해서 1씩 3칸 올라가게. 그래서 0, 1, 2라는 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컬 인덱스로 걸러주니까 지금 위에 4개만 남았죠, 점이.
그리고 컨스트럭트 이 겹쳐서 지금 헷갈리니까 컨스트럭트 포인트 미리 보기를 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 인덱스 위에 4개만 보여요. 걔를 그래프트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래프트 된 거를 무브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점을 복사를 했고 걔네들을 인터폴레이트로 이어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정렬이나 이런 게 미숙하실 수가 있어요. 정렬이나 얘를 좀 배치하는 게 조금 미숙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스호퍼 하실 때 어, 조금 잘 해줘야 편한 게 정리를 화면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편해요. 알아보기 쉽게 어떤 이런 순서 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를 정리를 틈틈이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말풍선 때문에 살짝씩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딱딱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 그래스호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에 쓰시면은 하루만 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걔를 또 바꾸고 열어서 수정하고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바꿔 또 수정하고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열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작성하시면 그 다음에 열었을 때 이게 내가 뭘 한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얘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 건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어 얘를 아무 뭐 포인트 컴포넌트를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막 해요. 복사를 막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한 라인에 정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들이 키보드 방향키 마냥 이렇게 사방에 떠 있어요. 그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걸 다뤄볼게요. 맨 위에 걸 다뤄보면은 자, 맨 위에 위쪽 화살표에 있는 애를 갖다 대보면 얼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얼라인을 누르면은 높이가 똑같이 배열이 되고 다시 조금 섞어볼게요. 섞고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똑같은 애를 누르면은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높낮이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얘도 누르면은 얘 똑같이 되고 양쪽에 있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지 똑같이 정렬이 됩니다. 위아래도 똑같이 정렬이 되는데 조금 위아래에 따라서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정렬이 되고 자, 그럼 양쪽 화살표는 양쪽 끝으로 얘네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거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싹 올린 거고 컨트롤 Z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싹 붙게 되고 가운데로 하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가운데 정렬하고 이렇게 위에 정렬을 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얘도 똑같아요. 지금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은 가운데 싹 정렬이 되고 여기서 지금 간격이 그러니까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정말 잘 써서 정리 잘 하시는 게 계속 그래스프 쓰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 브랜치까지 그리는 것까지 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여기 컬 인덱스하고 그래프트에서 무브를 했죠. 무브된 지오메트리를 XY 플레인의 오리진으로 각각 넣어줄게. 그러면은 플레인이 그 그 점들마다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줄기에선 없애고 싶어요. 얘도 컬 인덱스를 해서 여기 줄기에 걸린 부분 있죠. 이 점들은 없애줄 건데
포인트 리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를 좀 키워서 0번 인덱스에 있는 점들을 지우고 싶으니까 무브된 거를 컬 인덱스 리스트에 넣어주고 인디시스에는 0을 넣어주면 되겠죠. 0을 넣어줘서 이 걸러진 점들을 XY 플레인 오리진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0번째는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XY 플레인은 프리뷰를 좀 꺼줄게요. 그리고 포인트 리스트도 프리뷰를 꺼줄게요. 그럼 XY 플레인을 서클의 기준 플레인으로 잡고 반경은 4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점들 인터폴레이트 남기고 이 친구들은 다 지금 포인트잖아요. 포인트는 프리뷰를 얘네도 꺼줄게요. 프리뷰 꺼주고 아이템이 걸렸는데 자 그럼 여기서 파람 뷰어로 지금까지 한 것들을 파람 뷰어로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 볼게요.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했고 그렇죠? 시리즈로 몇 개를 걸렀어요.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했는데 얘는 한 가지 브랜치에 지금 7개가 걸려 있어서 브랜치가 하나로만 나오죠. 그리고 걸렀고 얘도 지금 하나로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선들이 브랜치 단계거든요. 그럼 이거 패널을 뽑아 보면은 컨스트럭트 포인트 연결해 보면은 0 세미콜론 0이라고 돼 있고 컬 인덱스를 또 패널에 넣으면 0 세미콜론 0 세미콜론 0 이렇게 해서 얘는 3단계로 가 있고 얘는 2단계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나씩 늘려갈 때마다 조금 음, 뭐라 해야 되냐 단계가 하나씩 늘어난다. 그래서 브랜치가 단계가 조금씩 깊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로 보였던 게 컬 인덱스에서는 세 개로 보이죠. 또 그래프트로 가면은 네 개가 됩니다. 무브로 가면은 무브로 가면은 어 다르진 않죠. 왜냐면은 얘를 그래프트 해주는 과정에서 브랜치가 이미 다 나뉘었고 그 브랜치 애들을 처리를 해줘가지고 얘는 지금 바뀐 게 없는데 컬 인덱스를 하면은 또 하나 늘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브랜치가 막 0, 0, 0, 0 해서 뭐 몇 단계씩 계속 깊어지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 했는데 브랜치의 단계가 다르면은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브랜치를 어,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됐고 컬 인덱스에서 브랜치 4개를 뽑았죠. 그래서 얘는 브랜치 모양은 계속 똑같을 거예요. 서클까지. 자, 근데 이 서클에서 디바이드 커브로 이 서클을 나눠볼게요. 서클을 나누면 점들이 생겨요. 그죠? 점들이 생기는데 이 점을 파란 뷰에 넣으면은 가지가 더 세분화됐죠. 그리고 패널을 뽑아보면은 쭉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파란 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게 바뀐다 그랬죠. 글자로 되어 있는 거랑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보면 브랜치를 보면은 어 00001, 002가 있고 0001, 00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브랜치가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클 브랜치에서 아이템을 또 했기 때문에 디바이드 커브 하면서 다니는 건데 지금 시간이 1시간 지났죠. 좀 수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한 5분? 5분 쉬고 9시 10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게 설명을 자꾸 조금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나오는 거를 자꾸 설명하면서 자꾸 새는데 음,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다가 자꾸 한글로 세고 돌아오고 하면은 막 헷갈리고 까먹고 그래서 최대한 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하던 거를 조금 마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서클들의 디바이드 커브를 해줬더니 브랜치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트리가 좀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서클에 있는 아이템들이 어, 각각이 브랜치가 됐어요. 왜냐면 디바이드 커브도 하나의 서클을 그 입력받는 커브를 브랜치로 해서 그 브랜치의 아이템들이 커브의 포인트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클이 커브 잠시만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네. 자, 디바이드 커브는 아, 하나의 커브에 있는 녀석들의 어, 분절점들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어떤 커브에 대한 분절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브랜치를 그 커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커브를 넣게 되면은 그 각각의 커브들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로 겹쳐 보이지만 그냥 데이터만 본다면 각각의 커브들이 브랜치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아이템들은 전부 그 커브에 대한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서클이라는 하나의 커브를 디바이드 커브가 분절시켜주면서 그 모든 서클들이 브랜치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커브에 플래튼을 해줬다. 아까 뭐 이렇게 그래프트처럼 아이콘을 불러도 되지만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그래프트나 플래튼을 해줘도 된다 그랬죠? 우클릭을 해서 해볼게요. 디바이드 커브에 플래튼을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출력에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설명이. 그러면은 브랜치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냥 이 하나의 브랜치에서 나온 아이템들이 분절이 되니까 그냥 여기서 7개로, 12개로 브랜치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패널도 보면은 12개 브랜치에 각각 10개씩의 아이템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수업은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그걸 이해 가시는 것 같으니까 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데이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을 신경 써서 봤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조금 더 심화돼서 브랜치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 해볼게요. 브랜치를 다루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나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앞부분 프리뷰를 다 끌게요. 저 모든 프리뷰를 다 끄고 줄기 하나 남겼어요. 지금 이거 줄기 줄기 하나 남겼고 여기서 줄기를 만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걔를 컬 인덱스 해서 그래프트를 시켜줬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브랜치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어 자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포인트를 먼저 컬을 해주고 그다음에 걔를 그래프트를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바로 그래프트를 시킨 상태면은 자 얘를 지워주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여기 앞부분 이 아래쪽 브랜치 세 개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포인트 리스트 여기 있죠. 제가 지금 각각 브랜치마다 하나씩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건데 아래쪽 브랜치 세 개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파람 뷰어에서 오른쪽에 출력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얘를 뭘 뽑아낼까를 보면은 제가 계속 본 거죠. 브랜치를 인덱스로 아이템으로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데이터 트리, 셋, 셋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전부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 트리에 보시면은 트리 브랜치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를 갖고 오면은 트리를 입력해라 그리고 패스를 입력해라 이렇게 하는데 입력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어, 어떤 친구들만 뽑아낼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래쪽에 있는 세 개를 걸러낸다 그랬죠. 그럼 컬 패턴이고 컬 인덱스로 똑같이 얘도 시리즈를 적용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세 개를 해야 되니까. 한 개만 하면은 시리즈를 할 필요가 없는데 두 개 이상을 하려면 시리즈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를 넣어주고 일씩 세 개를 뽑을 거예요. 한 단계 일씩 세 개를 시리즈를 만들어서 뽑아서 해줬고 그러면 패널을 뽑아보면은 그쵸? 저희가 원하는 대로 0, 1, 2 세 개의 브랜치가 사라졌고 위에 네 개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트리는 그래프 트리가 그대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컬 인덱스를 패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포인트를 가리니까 자 그러면은 트리 브랜치에서 나오는 거는 위에 네 개의 포인트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브랜치를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먼저 어, 브랜치를 나누지 않고 아이템 상태에서 걸러서 걔네를 브랜치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아이템들을 그래프트 시켜서 브랜치로 만들고 그 브랜치들을 어, 이렇게 컬해서 그 브랜치의 주소를 이게 지금 브랜치의 주소잖아요.
이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안에서 브랜치의 주소를 여기 패스에 넣어가지고 남는 브랜치들을 뽑아준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얘를 무브에 넣어주게 되면은 똑같이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똑같이 무브를 했고 인터폴레이트를 해서 원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데이터 다루는 컴포넌트들을 전부 알아보려면 이게 끝이 없어요. 일단 트리를 브랜치나 아이템을 다루는 트리는 트리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 보통 많이 쓰게 되는 리스트를 조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수업을 끝낼게요. 그냥 이거는 조금 많이 쓰니까 전부 알아볼게요. 하나씩 놓고 다 꺼내볼게요. 인서트 아이템, 아이템 인덱스,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랭크, 파티션, 리스트, 플레이스 아이템스, 리버스 리스트. 리스트가 데이터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이템을 다루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브랜치 안에서 아이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리스트.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리스트에 들어있는 친구들이고 하나씩 보면은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시리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리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를 써볼게요. 디바이드 커브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세 개로 카운트를 줄이고 이제 인서트 아이템 말 그대로 아이템을 삽입하는 거예요. 필요한 위치에다가. 디바이드 커브는 포인트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은 컨스트럭트 포인트로 원점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삽입시킬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얘도 패널을 넣어서 반응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서 와이어도 주황색으로 되고 패널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넣어주고 몇 번째 인덱스에 넣어줄 건가? 인덱스를 하면 되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줄 없겠죠. 2번 인덱스에 넣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브랜치에 2번 인덱스에 이 만든 원점 이 친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얘를 바꿔주면은 다 바뀌겠죠. 근데 얘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0, 1, 2, 3까지 있잖아요. 0, 1, 2하고 하나 더 생길 수 있으니까 3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0, 1, 2, 3을 반복을 해. 쭉 반복을 한다. 그래서 더 높게 잡아봤자 쓸데없고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0.3 이런 식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 쓰겠죠. 0부터 3까지만 움직이면 되게 늘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템 인덱스 아이템 인덱스는 어떤 아이템의 인덱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리스트 아이템이랑 같이 써볼 건데 리스트를 하고
아이 인덱스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값은 0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은 자 여기서 0번 인덱스에 있는 애들만 뽑아서 뽑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0번 인덱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만약에 넣어보면은 인덱스는 다 0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얘네가 0번 인덱스에 있는 애들을 뽑아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0번 팀이 나오게 되고 어 랭크 리스트 랭스는 리스트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게 되면은 리스트 길이가 012, 3개죠. 그래서 각 브랜치마다 리스트의 길이는 3개씩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리스트를 쓸 일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메인을 설정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아서 근데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 하는 거는 데이터는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얘네는 이런 느낌이구나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정도 그냥 스쳐 들으셔도 쓸 때 돼서 이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설명 정도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티션 리스트는 여기까지는 알아봤죠. 리스트 렉스까지는 파티션 리스트는 어, 말 그대로 리스트를 이 그림의 아이콘에 보이는 것처럼 쪼개주는 거예요. 사이즈를 몇 개씩 해서 쪼갤 건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3,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형태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 2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를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해서 지금 쪼개고 있죠. 왜냐면은 2개 끊어서 하나 더 만든 거고 여기도 2개 끊어서 하나 더 만든 거고 남은 걸로 만약에 1로 하면은 그래프트랑 똑같겠죠. 다 각각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칠리스트는 이렇게 보통 어, 아이템 인덱스를 뽑고 싶은데 이를 좀 쪼개서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 보통 이런 거 쓰고 리플레이스는 어, 인서트처럼 아이템을 넣는 건데 원래 있던 아이템은 빼고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은 어, 지금은 대체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원점을 넣어 볼게요. 원점을 넣을 건데 지금 여기 인덱스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대체를 안 하고 있는데 인덱스에 1을 넣어보면 1번 인덱스에 있는 애들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대체를 시켜줘야 될 때 리스트를 받아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리버스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4,6, 10,0이 0번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가 있죠. 그리고 shift 리스트는 리스트를 어, 밀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자 이걸 지금 이건 안 미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역순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위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스트의 순서를 조금 바꿀 때 쓰는 거 리버스 리스트처럼 솔트 리스트는 얘네는 점을 정렬할 때도 써요. 근데 지금 이 점들이 보면은 잠깐만요. 리스트 아이템으로 각각의 인덱스에 어떤 점이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근데 컨스트럭트 포인트는 x, y, z를 받아서 점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디컨스트럭트가 있어요. 디컨스트럭트는 점을 받아서 걔네 x, y, z를 각각 뽑아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 얘네들을 높이별로 정렬을 해볼게요. 높이별로 정렬을 하면은 z 값을 키로 받아야겠죠. z 값을 키로 받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요. 잠시만요. y 값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이게 xy 평면이라서 z 값은 전부 다 0이죠. y 값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y 값이 나왔죠. 얘네를 sort를 하게 되면은 y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lue에다가 포인트를 넣고 하게 되면은 이 value도 이 키 값에 따라서 같이 정렬이 돼요. 그래서 list item으로 각각 인덱스별로 뽑아보면은 지금 좀 선들이 많아 이게 컴포넌트가 많아서 선들이 좀 복잡하죠. 그냥 하나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지금 y 값을 키 값으로 받아서 이 포인트들 value를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뽑아 보니까 첫 번째 아이템이 y 값 맨 아래에 있는 거고 그다음이 중간, 그다음이 위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것도 정렬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화 될 수 있는 값을 받아서 것들을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과제하신 분 중에서 이 sort 리스트를 하신 분이 sort 리스트였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번에 파라메트릭 포인트 어트랙터였죠. 점을 기준으로 그 거리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디자인을 포인트 어트랙터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거리 값을 저희가 디자인할 때 활용을 했잖아요. 다른 파라미터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애들을 정렬할 때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디스턴스를 이 키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높이 값으로 뭐 사이즈로 정렬을 할 수 있고 뭐 에리아 넓이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어지러우니까 조금 삭제를 할게요. 그다음에 스플릿 리스트는 얘도 포인트 이 리스트 받겠죠. 어 인덱스 얘도 쪼개주는 건데 얘는 두 개로 나눠주죠. 아까 파티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하면은 그 그래프트처럼 하나씩 아이템을 넣어서 나눠줬는데 얘는 인덱스를 넣게 되면은 두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0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들어가고 1을 하게 되면은
위쪽 리스트엔 아이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는 아래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쪼개줍니다. 여기서 사물 입력하면은 반대로 위로만 세 개가 몰리겠죠. 이렇게 리스트를 나눠주는 거고 서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저번 시간에 도메인 배웠죠. 그래서 도메인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점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늘려볼게요. 한 여섯 개 예를 들면 안 되지. 점 카운트를 한 여섯 개까지 늘려보고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얘네들 리스트인데 여섯 개씩 늘었죠. 그러면은 한 2부터 2부터 4까지로 할게요. 그럼 이 도메인은 2부터 4까지 도메인이 만들어졌죠. 얘를 넣게 되면은 자 2부터 4까지 세 개의 아이템만 뽑아내죠.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랑 리스트를 섞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를 저희가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친구들이고 보통은 리스트 아이템 제일 많이 쓰고 리스트 랭스에서 길이 뽑는 것도 그다음으로 좀 쓰는 것 같고 리스트 아이템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음, 더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10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일단 저번 시간엔 도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간략히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범위로 따지면은 조금 그냥 맛만 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데이터는 아직 완벽하게 다 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이해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문제 해결 플래튼이나 그래프트만 할 줄 알아도 그냥 잘 이해 못하겠어도 그냥 플래튼 해보고 그래프트 해보고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파람 뷰어나 패널 뽑아가지고 데이터들 보고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났구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래튼이랑 그래프트만 다루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0,000으로 내려가 돼 있는데 얘를 심플리파이를 하게 되면은 안 되네요. 리스트 심플리파이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지금 패널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얘를 심플리파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앞에 불필요한 브랜치들이 사라졌죠. 심플리파이 같은 거를 그냥 해주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단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줄일 수도 있고 펫 매퍼라고 해가지고 얘를 지금 얘네가 000 3단계죠. 그러면은 뭐 A, B, C 3단계가 있는데 얘네를 B랑 C만 남기겠다.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패스가 바뀌었죠. 주소가 조금 단순화됐죠. 얘를 C만 남기면은 제가 아까 심플리파이 했던 것처럼 줄일 수 있는 거고 심플리파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 이상은 조금
해보면서 지금은 뭐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해주셔도 되고 다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도 되고 질문 있는 부분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